책을 펴십시오. 책을 펴시고요. 왜냐면 뭐 두루뭉 대략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주제를 파악하고 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스페셜 렉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책 있으신 분들은 스페셜 렉처부터 보시면 되고, 지금 책이 없는 분들은 책을 사셔서 거기다가 옮겨 적으셔야 돼. 알았지? 저거 종이 들고 다니지 마. 옮겨 적어서, 깔끔하게 옮겨 적어서 들고 다니십시오. 으쌰. 해보자. 스페셜 렉처. 이거는 12페이지 보자. 12페이지 봅시다. 그리고 용상고 반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많고 중1고 애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서 중1고 반은 조금 더 천천히 나갈 거야. 아마 기준은 너희들 맞춰서 할 건데 내신 대비 때는 이보단 빠르게 나가니까 미리 좀 단어라든지 이런 거 시켜면 미리미리 잘 외우십시오. 그리고 속도도 조금은 천천히 하고, 대신에 너네들은 이제 따로 구문 독해에 대한 테스트를 볼 거야. 알았지? 그거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글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다 뭐 장문 독해 빼고는 한 6문장에서 한 7문장 정도로 구성돼 있어. 글이라고 하는 게 장문 독해 빼고, 장문 독해는 좀 기니까, 그치? 걔네들 빼고는 보통 한 6문장에서 7문장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연습을 하면 좋은데, 해석을 할 때 이게 모든 6문장, 7문장이 다 중요하고 다 안 중요하다 이건 없어. 어느 문장은 되게 중요하고 어느 문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좀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일단 중요합니다.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힘을, 에너지를 줘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완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어느 문장은 중요하고 어느 문장은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지? 그 문장을 좀 구분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문장에서 7문장.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제문 찾기부터 먼저 해야 돼. 이 글에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자, 주제문의 구성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하셨던 분들은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애들인데, 일단 주제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소재랑,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한 글쓴이 생각.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돌고래가 똑똑하다 해서 소재는 당연히 뭐겠어? 돌고래겠지. 그치? 그리고 돌고래에 대한 글쓴이 생각은 똑똑하다야. 자, 하면 되는데, 소재는 보통 어디에 나올까? 보통? 글의 초반부, 특히 첫 문장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첫 번째, 1문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다.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할게. 첫 번째 문장.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줄 건데, 자, 여기서 뭐가 눈에 띄니? 라고, 뭐가 중요해 보여? 단어 하나만 찾아봐. 라고 얘기할 거야. 소재 찾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와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재 찾는 건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한번 구분을 해봐. 요거에 대한 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글쓰는 생각은 언제 나올지 몰라. 초반에는 이렇게 나오죠. 초반부터 그 소재에 대한 글쓰는 생각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거는 이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얘는 이거예요, 뒤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주제문의 위치가 앞에 나올지 뒤에 나올지는 사실 요 글쓴이의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언제 나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 두 가지를 좀 개념화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말을 보면,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말을 장황하게 하고 되게 말이 이상하게 하거든요, 영어식 표현이. 그쵸? 근데 그 안에서 그래서 얘가 이거구나, 이거를 좀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꾸준히. 단어는 어차피 그 다음 문제고. 자, 오케이, 됐죠? 자, 요거 쓰셔야 됩니다. 자, 필기하는 건 가급적 다 쓰세요. 자, 잘 썼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글을 읽을 때는 어쨌든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쵸? 그게 당연히 중요하고, 모든 문제 유형에서는 사실 문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모든 문장에서 다 얘기할 거야. 그게 순서든 삽입이든 빈칸이든 아니면 주제든 아니면 뭐 어휘든 장문 독해든 다 문법을 제외하고는 다 요구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이거부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기본이야. 그래서 아마 이 글도 처음에 주제 파트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자, 주제문이란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저는 이제 소재라고 얘기를 하죠. 소재랑 글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하면 되죠. 부연 설명.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게 주제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글감 빨리 찾으면 돼. 자, 소재, 뭐 토픽, 제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밑에 예문으로 쌀은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od crops in Asia. 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작물 중 하나이다. 뭐가요? 쌀이.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야, 당연히? 쌀. 쌀에 대한 글쓴이 생각은 아주 아시아에서 중요한 작물이야. 이거야. 그치? 그걸 어떻게 글을 부연 설명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뭐 요지, 주제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나올 제목은 조금 구분을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자, 여튼 그래서 글을 주제를 말했을 때 이렇게 쓰면 돼. 주제 중에 영어로 될 거 아니야? 아시아에서의 쌀의 중요성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야. 그죠? 사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해석을 해볼게. 우리는 사용해야 돼. 다양한 표현들을. 얘들아,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 다양한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겠니? 다른 건 다양한 거잖아. 여러 가지가. 그치?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양한이란 뜻이고요. 자, 이것도 뭐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지는 상황에 맞게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상황에 맞는 표현 사용의 필요성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밑에도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needs 필요해 문화적인 awareness 이런 단어를 모르면 안 돼. 인식이야. 어차피 이거 내일 다음 시간에 외우라고 시키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외워두세요.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뭐 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 만날 때야?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 다른 배경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만날 때 문화적 인식을 필요하다.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요지도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만날 때는 문화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냥 그대로 해석했네, 얘는. 주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necessity, 필요성이야. 문화적 인식에 대한 필요성.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 다양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미니 테스트라고 나오죠?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릴 텐데 혹시 여기서 지금 모르는 단어 있니? 1, 2번 지금 빨리 영어로 된 거 있죠? 모르는 단어. accurate라고 읽고요. accurate는 정확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없어요? 네, 저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어디 몇 번? 예? 1번에 읽어보세요. 아니, 저 스펠링 뭐로 시작하는데? SP. 이거 읽어버릇 하려고 해야 돼. 이거 말하는 거지. 네. specific이고요. specific 이렇게 읽고요. specific. 속으로 읽어야 돼. 영어를 속으로 읽지 않으면 안 외워져요. specific이라고 읽고요. 얘는 구체적인 뭐 특정한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까 두루뭉술한 거에 반대말이지. 그지? 두루뭉술하게 쭉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찝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구체적인, 특정한 이런 말이죠. 반대말이 보통 general이에요. generally 자, 이게 일반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건데 특정한 단계들 이런 거죠. 자, 또 있어요? 이번에 personalities 이거는 이제 성격 이란 뜻이 있습니다. personally 개인적인 사람의 이란 뜻인데 personality는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니까 성격 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 있나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야 돼. 빨리 질문을 하셔야 여러분 풀 때도 덜 힘드니까. 자, 한번 해보자. 1, 2번. 자, 알맞은 주제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자.
자, 답 고르셔야 됩니다. 1, 2번 둘 다. 아직 다 못 고르신 분 있나요? 윤성이 다 골랐어? 자, 보자. 자, 1번 미니 테스트. 1번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야? 1번 여러분 일단 해석부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거 어쨌든 지금 시간 있을 때 나중에 문법들은 그렇게 천천히 못 해줘.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풀려고 노력해봐. 자, 좋은 독자들은 항상 주어 동사는 제가 무슨 문장 있어도 얘들아 주어 동사는 알고 가야지. 다른 건 몰라도 수식어랑 그지? 좋은 독자들은 따릅니다. 특정 단계들을 따릅니다.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죠. 정확한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 무슨 말하는 거야?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 사람들은 특정 단계들을 따른다. 좋은 독자들은 그걸 특정 단계들을 따른다. 여러분 답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정확한 이해를 위한 독서법. 자, 인 거겠죠. 자, 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한 독서법. 독서를 통한 이해력 신장.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좋은 단계들을 따라야 한다. 1번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좋은 단계들에 대한 이야기, 독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2번은 뭐야? 독서를 했더니 이해력이 커졌다에 대한 이야기야. 그죠? 이거는 어떤 말이 되나요? 다시 독서를 했더니 이해력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그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계들을 따릅니다 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를 위한 독서법이 이거죠. 특정 단계들이죠. 그죠? 2단계, 2단계, 2단계 하면 너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니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We might never, 우리는 결코 배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뭐에 대해서야?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learn. 물론 배우다도 있지만, 알다라는 뜻도 많이 써요. 알다. 자, 우리는 알지 못할지도 이게 좀 더 해석이 좀 매끄럽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뭐 한다면, 자, if절은 항상 조건이죠. 이렇다면. 그죠? 이렇다면 우리는 알지 못해. 자, 요거 미트도 여러분 윤성아 미트가 뜻이 뭐였어? 만나다는 여기 저희 옆에 지나가는 아무나 물어봐도 다 알아. 제가 괜히 물어보진 않았겠죠. 이것도 있지만 더 좋은 뜻 하나 더 있어. 고등학생이라면 알아야 돼. 세연아 뭐 있어? 너도 만나다만 알고 있니? 다른 분들 만나다 말고 다른 거 알고 있는 분 있어요? 모르겠어? 자, 쓰세요. 자, 뭐뭐를 충족시키다. 자, 만족시키다라는 뜻도 있어. 같은 말로 fulfill, satisfy. 자, 이런 애들이 다 뭐뭐를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인데 이놈들은 만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뭔가 기준, 뭔가 그 요구, 아니면 수요. 자, 이런 단어들이랑 같이 잘 나옵니다. 기준, 요구, 수요. 이상하잖아. 기준을 만나다, 요구를 만나다, 수요를 만나다 이상하다고. 그렇지? 얘네들은 수요를 충족시키다, 요구를 충족시키다, 기준을 충족시키다 이런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만나다도 맞긴 하지만 우리의 기준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상하다고.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이야. 알았지? 진짜 많이 나와. 이거는 모르면 안 돼. 2번은 고등학생이라면 이제 그쵸? 자, 이제 너는 찐 고등이란 말이지. 이제 중딩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만일 그들이 다른 우리의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체적인 attractiveness,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봤네. attractiveness가 뜻이 뭔데? 매력이죠. 질문 다 하셔야 돼요. attract가 끌다야. attract가 끌어당기는 거잖아. 끌어당기는 거니까 끌어당기는 게 뭐야? 매력이지 뭐. 그치? attractive는 매력적인이라는 형사고 attractiveness는 명사니까 매력이라는 명사겠죠. 외모의 신체적 어떤 매력도를 위해 우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배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답은 뭐가 맞아?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 외모로 성격을 판단한 경우가
많다. 그쵸? 이건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매력도가 뛰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치? 외모는 성격이 중요하다? 1번은 얘들아 아예 반대죠. 그런 말은 나온 적이 없어. 그치? 이건 반대야. 답은 2번이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문의 성격.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주제문은 조금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문은 포괄적이다. 밑줄 한번 쳐보자.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제너럴하다는 거죠. 제너럴. 아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 특정 지어서 뭐가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시는 답이 아니다. 너무 구체적인 녀석들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시는 구체적인 너무 예시는 답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주제문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자, 여기서도 자, sweet 뭐 단 거, 뭐 dead worm 그리고 과일들은 개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Some ants 어떤 개미들은요, it 먹어요. 다른 개미들도 먹고 심지어 그들의 자신의 알도 먹어요. 자, 무슨 말하고 싶어 한 거야? 한마디로 하면 개미들의 다양한 음식.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거를 개미들은 자, 단 거를 좋아한다. 단 거를 먹는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건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 해야지. 그지? 더 넓은 개념을 좀 고르는 게 맞습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특정 예시들을 가지고 답을 고르면 절대 안 돼. 알겠지? 다양한, 이거죠. 개미는 다양한 식단을 먹는다. 이게 맞지. 포괄적으로. 어떤 게 포괄적인 말이야? 다양한 음식. 이런 게 되게 포괄적인 말이죠. 뭘 하나 딱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걸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야.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자, 이 말을 해석을 했는데 근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 애들이 조금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 소리야? 뭔 말이지? 약간 확 와닿지 않으면 그게 주제문. 왜냐하면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를 딱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면 밑에 부연 설명의 의미가 없어. 그지? 이거를 일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밑에 이제 차근차근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구체적인. 그래야 비로소 이해가 돼. 나중에 이해가 됨. 하다 보면은 나중에가 이해가 돼. 아, 이 말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요? 윤성이 피곤할 것 같으면 뒤로 가도 돼.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도 서포팅 디테일이라고 나오는데 서포팅, 보충 설명들이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we should know. 우리 알아야 돼. crying is not. 원급 비교. 여러분 저번에 문법 때 또 했었죠? 문법. as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이렇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우는 것은 is not beneficial. 이득이 되지 않아요. 뭐만큼? 자, as 원급 비교해서 말했죠. 앞에 as 무시, 뒤에 것은 뒤에 거만큼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쵸? 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뭔 소리야? 왜 이 말을 했지? 조금 더 필요해. 밑에 이렇게 뭔가 서포팅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죠. 과학자들은 말해.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성들의 2/3는 3분의 2입니다. 이거 3분의 2예요. 여성들의 3분의 2는 자, 울고 난 이후에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무슨 말이야? 우는 게 좋지 않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리고 실제로 99%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는 것이 make them feel 그들이 뭘 느끼게 해요? 훨씬 더 우울하게 만들고 훨씬 더 화가 나게 만든다고 해.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우는 게 꼭 좋지는 않을 수 있어. 이거 좋지 않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포괄적인 말이지, 그죠?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윤성이 지금 죽으려고 하네. 자, 주제문이면 T. 자,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서포팅 아이디어면은 이건 D를 고르십시오. 지금 빨리 풀어보시고. 혹시 지금 모르는 단어 있니? 지금 물어봐. 1, 2, 3번. 응. 3-1에 스타티스틱
statistics. 오케이.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도 통계학입니다. 혹은 통계라는 말도 괜찮고요. physics. 이건 물리학. 물리학.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x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보통 학문이긴 해요. 이렇게 학문입니다. 통계학이라는 학문이에요. 다른 분도 없어요? 오케이, 해봐. 자, 골라보자. 누구 물어볼까? 1번, 세연아. T야, D야, 이거? T?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 맞는지. 통계학은 도와줘요. 우리가 알도록. 우리 헬프는 맨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설명할 때 이해하세요. 헬프는 목적어나오고 목적보로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둘 다 나오잖아. 그지? 해석할 때는 얘가 이거 하도록 돕답니다. 그지? 그거를 토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연습해. 나중엔 습관화 되도록. 알았지? 지금 습관화 돼야 돼. 얘가 이거 하도록. 자, 얘 목적어는 은는이가 중에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은는이가. 자연스럽게 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우리를 돕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은는이가 중요한 나 주어처럼. 어쨌든 통계학이라고 하는 건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배우도록, 훨씬 더 많은 걸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어. 사람에 대해서. 자, 오케이. 뭔가 두루뭉술해 보여. 그렇지? 나쁘지 않아. 제 생각에 T 같긴 한데 일단 밑에 거를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왜냐면 1, 2, 3번이 하나의 글이거든. 자, 2번은 자, 시우야. 이거 T야, D야? 너 생각은 어때? D라고 했어.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또한 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을 뭐 하기 위해서 또 나왔어. 야, 또 나왔어. 뭐 어떻게 해석하라고? 우리가 이거 하도록 돕다야. 알았지? 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통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요. 근데 얘들아, 명사 나오고 명사 조동사, 명명동 체크. 명명동 나오면은 영어에서는 이런 어순이 없어. 명명동이라는 어순이 없어. 명사, 명사, 동사라는 어순이 없어. 분명히 여기 사이에 끊겨서 뭐가 생략돼 있을 겁니다. 뭔가가 여기 생략돼 있을 거예요.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이거는 목관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 자, 통계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니? 됐어요? 오케이. 자, 오케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도록 돕기 위해서 통계학을 사용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거는 좀 제너럴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성아 해보자. 이거 T야, D야? 윤성씨? D. 한번 볼까? 여러분, there is there라는 맨날 얘기해주면 주어가 있다야. there is there라는 주어가 뒤에 있거든요. 주어가 있다야. 그냥 무조건 해석할 때 여기까지 먼저 딱 끊고 해석해. 주어가 있다. 그럼 얘도 뭐라고 해석하면 돼? 많은 방법들이 있다 하면 돼.
이렇게 시작하고, 근데 뒤에 있는 말들은 다 앞에 있는 많은 방법들을 꾸며주는 말들이겠지. 근데 어떤 많은 방법들이 있어? 우리가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얘도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죠. 자, 우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아까, 자, T가 한 문장이거든요. 나는 다른 걸 고르셨다, 손. 도현이 뭐 골랐어? T. 저 3번 3번을 골랐어? 오케이. 자, 시우 몇 번 골랐어? 3번 골랐어? 윤성이 몇 번 골랐어? 너 T를 뭘 골랐어, 그러면? 1번 T 1번을 T라고 골랐어? 네. 세연이는 여전히 1번이 T야? 자, 여러분 답은 3번이 T입니다. 자, 왜냐하면 봐봐. 3번은 그냥 뭐라고 했어? 많은 방법이 있어.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이 글의 소재는 통계야 무조건, 알았지? 근데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 많은 방법들이 뭔데? 하고 밑에 이제 뭐를 설명한 거? 1, 2번을 설명해야지. 1번 뭐야? 일단 얘는 뭐가 구체적인가? 구체적인 건 조금 파란색으로, 구체적인 건 빨간색으로 써볼까? 자, 밑에 1번. 2번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통계학인 거지. 이건 D일 거야, 확실하게. 그지? 근데 1번도 잘 봐. 1번도 잘 보면 제너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근데 보니까 사람에 대한 것을 배울 수도 있어. 밑에는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이고요. 그럼 3번이 뭐야?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있고요.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됐어요? 네,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지. 그치? 이건 3번이 T고요. 나머지는 다 D예요. 됐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요거 근데 미묘하지만 이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넘어갈게. 자, 주제문의 단서라고 합시다. 방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포괄적인 의미의 어구가 있다. 자, 포괄적인 의미,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훗 보면 promising advances 뭐래? 전망이 있네. 이런 promise 자체. promise가 약속하는 거잖아. 미래를 약속해 준다는 느낌이면 괜찮아. 그지? 그래서 뭘 미래를 약속해 줘? 전망이 있는 미래죠. 그러니까 전망이 있는, 앞으로 너무 창창한 미래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런 걸 약속한다는 거라서 전망이 있는이라는 뜻으로 외우시고, 전망이 있는 발전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느 영역에? 우리의 유전학의 영역에서. 아까 비슷하죠? 많은 방법들이 있다나 전망이 있는 진보들이 있다. 이거야, 그죠? 만들어져 왔다. 전망이 있는 진보들이 뭔데? 구체적인 게 없어, 아직. 그치? 그럼 얘도 의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리라고 하는 게, 자, 귀에 도달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도달해요? 공기를 통해서 도달합니다. 하지만 뒤에가 중요합니다. but 뒤에 별표. 그러나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기는 is not the only, 유일한 미디엄, 매개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매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유일한 매체가 아닙니다. 유일한 매체가 아니다? 그럼 뭔데?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되게 좋아요. 이런 것도. 이게 유일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너무 좋아요. 유일하지 않다. 유일하지 않다. 유일하지 않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플러스 알파. 이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써두세요. 유일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이게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온 새로운 정보가 주제일 겁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명확하게 이거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공기가 유일한 매체가 아니야. 소리가 이동시키게 하는 유일한 매체가 아니야. 그럼 뭐도 가능한데? 뭐도 소리를 이동하게 가능해 주는데? 뭐 고체일 수 있고 액체일 수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나오는 정보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바로 말하죠. 다른 매체들이 중요해. 다른 매체들을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게 유일한 매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정이 너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 눈이 지금 벌써 퉁퉁 부었는데 너 뒤로 가. 서서 들어.
응? 서서 들어. 아니면 여기서 나랑 아이 컨택 할래? 아니면 뒤로 갈래? 너 편한 대로 해. 뭐가 더 편해? 어씨, 그래도 끝까지 나랑 거리 두기 하겠다 이거지? 펜 다 들고 가. 펜 그것만 있어도 돼? 네. 알았어. 자, 오케이. 다른 매체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진짜 요것도 되게 중요한 편입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게 유일한 매체가 아니에요 하면 그 뒤에가 바로 주제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알겠니? 요거는 사실 두 번째 거는 그 뒤에 바로 이게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되게 전망 있는 발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게 뭔데? 발전들이 한두 개가 있어. 그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자, 2번도 되게 중요하죠.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 이거 밑줄. should 해야 한다. have to 해야 한다. must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너무 당연한 거고. 조동사들이죠. 그 다음에 밑에 important 이런 표현은 이런 거죠. It is important. 투부정사나 대절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오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게 주제겠지.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지?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 important 중요한, necessary 필수적인, vital 이것도 원래 이런 바이탈 체크 이런 거 의학 드라마 보면 바이탈 체크 이런 거 있지, 그지? 심박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이탈 체크를 하는 건데 원래는 생명의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야. 중요한 거지.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크리티컬은 이제 비판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치명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니네 막 게임학 같은 거 하다 보면 크리티컬 뜨고 막 그러잖아. 여기 치명적인이랑 치명타 같은 거 떴을 때가 크리티컬이죠. 거기에 하나 더 하면은 그래서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과 비스무리한 거 몇 개 더 써볼게. 자, necessary, important, 그 다음에 vital, crucial도 있고요. essential. 이것도 필수적인 다 중요한이라는 뜻이고, fundamental. 자, 이런 것도 다 근본적인 중요한이라는 뜻인 거니까 같이 외우세요. 같이 외우십시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지금 듣는 것보다 듣고만 띡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배웠던 건 오늘 마스터, 그러니까 다음 수업 전까지는 무조건 마스터 해온다는 생각으로 해와. 알았지? 다른 분들은 저가 맨날 이거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맨날 미니 테스트 보거든요. 도현이는 모를 거야. 우리는 바로 테스트 봐.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거를 테스트를 볼 건데 얘도 내가 찾아서 어떻게든 시험을 낼 거니까 오늘 수업한 내용 제가 지금 영상도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톡방을 만들긴 할 건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줄 테니까. 알았지? 또 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 있으면 꼭 외워. 알았지?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게 무조건 공부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집 가서 안 하지 말고.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지금 열심히 들어봤자. 돈과 시간 낭비야. 집에 가서 꼭 공부하세요. 그게 돼야 빨리 늡니다. 오케이.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했던 표현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명령문도 괜찮죠. 명령문도 밑줄. 해야 해, 하지 마. 이런 거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그치? 강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완곡하게 쓰는 표현들은 사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표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몰라. 글을 좀 많이 읽다 보면 느껴지지만 그거를 읽기 전까지는 이 메이나 캔 가지고는 여러분 구분 못 할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닥터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은 자, should identify 식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트 카우즈 어려운 거 아니야? 루트가 뜻이 뭐죠? 뿌리. 우리 영어로 뿌리래. 자, 뿌리라는 게 한자로 쓰면 뿌리 근자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카우즈는 뜻이 뭐야? 원인이지. 그럼 한자로 합쳐봐. 그게 뭐야? 근원이야. 뿌리에서 온 원인인 거지. 그게 근원이야. 알았지? 이거를 뿌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근원이야. 근원. 이 질병의 근원을 식별해야만 합니다. 의사들은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 질병이 왜 나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 외워. come up with 밑줄 외워. 진짜 많이 나와. 뭐뭐를 떠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개인화된 치료법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질병의 근원을 식별을 해야 합니다.
개인화된 치료법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질병의 근원을 떠올려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 내용 이해해봐. 무슨 말이야? 하고 싶은 말. 질병의 근원을 식별해야 된대. 뭐 하려고? 개인화된 치료를 떠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화된 치료가 뭐야? 그러니까 맞춤식이죠. 도현이는 이런 게 좀 안 좋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뭐 세연이는 요게 지금 안 좋으니까 요거를 좀 해보자. 개인화된 맞춤식 치료법이야. 그냥 이래 무조건 너 무조건 이 약 아파 이 약 먹어 이런 게 아니라 딱 너는 이런 기질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해보자. 이렇게 딱 개인화 맞춤식으로 하는 게 이거야, 그지? 그래서 개인화된 맞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떠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질병의 근원을 일단 인식을 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뭔지 알아야 돼. 됐어요? identif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identify. 자, 얘는 첫 번째 바로 목적어가 나오면 뭐뭐를 식별하다. 어떤 신원 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뭔지 알아내려고 하는 거가 식별하다. 뭔지 알아내려고 하는 거. 근데 똑같이 생겼어. 똑같은데 A with B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뭐가 추가되냐? with가 추가된 겁니다. with가 있느냐 없느냐가 해석이 완전 달라져. with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별하다로 외우면 돼. identify with가 붙어버리면 얘들이 둘이 합쳐져 버리면 이거는 A와 B를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랑 B랑 같게 보는 거야. 아예 뜻이 다르죠. 다시 with가 있음으로 하여서 이거는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with가 없으면 동일시하다가 아니라 식별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identical이죠. 얘가 동일한이고요. same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identical은 선생님들이 함정 파기 너무 좋은 단어야. 왜냐면 same은 다 알아. 야, 지나가던 사람한테 그냥 아무한테 물어봐. same이 무슨 뜻이에요? 같은은 다 알아. 그죠? 근데 identical은 뜻이 뭐예요 하면 영어 좀 배운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식별하는? 뭐 이렇게 하는데 식별하는이라는 뜻이 아예 없어. 그냥 얘는 동일한이야. same이랑 똑같아 그냥. 알았지? 그래서 identical은 선생님들도 알아. 애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걸. identify랑 식별하다랑 헷갈려 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갖다 쓸 거니까 이런 거는 외워줘야 돼. 알았지?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표현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혹은 try not to, 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이거죠. mindful이라고 하는 건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죠?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single aspect, 모든 하나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음식을 구매하는 것에 모든 하나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뜻인데 얘들아, single 동그라미 이건 뭘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 하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음식을 구매할 때 특히 모든 하나하나의 측면들에 대해서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원산지가 어디 건지, 뭐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릴 건지, 내가 이걸 음식 사는데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동 기간도 다 따져야 되는 거고, 혹시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있었으니까 알러지가 뭐 들어간 그게 있는지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try not to. 자, don't try to는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얘는 노력하지 말아라야. 왜냐면 이건 try to에 대해서 부정어를 끼워 넣은 거. 노력하지 마 이거고요. 쉬우도 피곤해? 아니지? 자, 근데 try not to는 누구냐면 누구의 반대말이면 이 race의 반대말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건 try not to는 뭐뭐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다른 말이야. 레이스는 당연히 맥락상 뭐겠어? 서두르지 말라는 소리죠. 레이스는 경주하는 거니까 서두르다야. 근데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하지. 그죠?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통해서 서두르려고 노력하지 마. 이 소리입니다. 됐어요?
believe it or not. 이건 믿거나 말거나 someone's hairstyle, 누군가 헤어스타일이 can be 뭐가 될 수 있어? 가장 쉬운 종류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가장 쉬운 종류가 종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이 글의 소재는 뭐야? 당연히 자, 머리 스타일이고요. 얘가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녀석이래? 지금 뭐 하는 데 가장 쉬운 녀석이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 가장 쉬운 종류라는 거지. 주제는 뭐야? 아, 누군가의 헤어스타일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쉬운 거. 이렇게 하면 돼. can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딱 봐도 someone 믿거나 말거나 하면 누군가의 헤어스타일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보여야 돼. 얘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 얘기지. 됐니?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어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러고 밑줄 but, however, 그러나 이런 애들 있죠. 그러나 애들이 나왔네. 얘들아,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질문,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당연히 B가 중요해. 앞에 말이 만약에 설마 무슨 말이 이해 못했더라도 괜찮아. 이해하면 더 좋고. 근데 만약에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 왜? 어차피 이 사람이 필자에 하고 싶은 말은 B. 얘가 주제일 겁니다. 얘가 중요한 문장일 거야. 주제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중요한 문장일 거야. 앞에 거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 정도의 수준이야, 진짜로. 그래서 자,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베이스나 두 개의 베이스를 갖고 있다. 화분을 갖고 있어. 컵보드에. 여기에 무슨 소리 하고 싶어 온 거야? 이해를 못해도 무슨 의도로 이 말을 쓴 거지?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많은 다른 것들, 너 주변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can be turned, 바뀔 수 있어. 뭐로 바뀔 수 있어? 아주 스타일리시한 컨테이너로 바뀔 수 있어. 여러분들 꽃의 그런 배치를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의 말은.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집 주변에 있는 것들로 스타일리시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접시, 여기서 베이스겠죠. 화분으로 만들고 있어. 그냥 어디서 구매하는 그런 게 아니라 꽃의 배치를 위해서 이런 스타일리시한 컨테이너들로 지금 집 주변에서 찾고 있어. 집 주변에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자, 중요한 단어는 아마 내가 볼 때 소재는 이거야. 집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이게 소재야. 집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소재고 얘가 뭐가 되고 있어? 지금 스타일리시한 것들로 바뀌고 있어. 이 소리죠. 됐죠? 자, 이어서 while. 자, 뭐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 뭐라고 말해요? 8시간의 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반면에. 사실 이런 표현도 괜찮죠? 반면에일 때도 자, while 주어 동사랑 그냥 주어 동사 나와서 누가 더 중요해? 당연히 A랑 B 중에 누가 더 중요해? B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으시지만 운동을 잘하신다 하면 운동을 잘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지? 이해됐어? 뭐 이런 표현도 너무 좋죠. The truth. 근데 진실은 이래요. 이것도 되게 너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시간이 매우 이상적이다라고 8시간 잠자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은요. 그것은 잠이라고 하는 건 다 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야. 그죠? 즉 어떤 사람들은 do well 잘해요. 뭘 가지고 잘해요? 7시간이나 그 이하로도 훨씬 더 잘한다. 그러니까 6시간, 7시간만 자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 꼭 8시간을 꼭 자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 소리야. 주제에 물어보면. 알았지? 자, 그래서 myth, 이게 통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별표 치시고요. 사실 이 표현도 이건 반대 개념이니까 쳐볼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 요거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통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지금처럼 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뭐뭐인 것 같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뭐뭐처럼 보인다. 뭐 seem이라든지 appear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통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팀 미스를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반박으로 나오는 게 트루스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념일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이런 표현이야.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이 글을 쓸 이유가 없지.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내용을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결론 내린다. 자,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가 처음부터 나오면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란 표현이 있으면, 그리고 요약하면 이란 표현이 있으면 너무 중요해요. 주제일 겁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 더 추가, hence 그러므로 추가. 윤성이 썼어? 빨리 써. 그러므로야. 그 다음에 so는 그래서죠. 그래서까지 쳐도 되겠다. 그래서도 여기다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 그래서도. 그쵸? 자, 근데 여기 있는 in short 요약하면 분명히 in short 그쵸? 요약하자면 뭐 분명히 이런 단어를 예를 들면 obviously 분명히란 뜻이죠. apparently 분명히 이런 단어들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주제일 가능성이 높죠. 결론, 요약, 마지막 부분에.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야 돼. 되지? 그래서 그러므로 뭐 하기 위해서는 sincerely 진심으로 apologize 사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들어야 돼. 주의 깊게 들어야 해. 뭐 하기 위해 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걸 들어야 돼? 자, listen to가 뭐뭐의 동사입니다. 뭐뭐를 듣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느낄지 뭐에 대해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한다. 네가 진심으로 사과하려면 저 사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 저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사과를 진심으로 할 수 있지. 아, 너가 그렇게 느꼈겠구나. 그러면 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진심이 담겨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미안해.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끝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not simply 뭐뿐만 아니라 이런 건 중요해. assert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what we think happened.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물론 좋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정말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야 돼. 그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리고 파란색 체크.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다시 써주긴 할 건데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나오기 앞에 A라든지 B라든지 나왔을 때는 당연히 A가 주제입니다. 예시 표현에서는 당연히 앞에가 주제야. 아까 그러나 났을 때는 뒤에가 중요하지만 예시 표현은 앞에가 주제야. 그죠? 근데 만약에 예시가 지금처럼 실험, 연구 이런 거를 들으려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자, 실험 결과가 나올 때는 이때는 결과가 나올 때는 혹은 시사점, 결과나 이 실험 결과나 실험 시사점에 대해서는 시사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건 주제죠.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들은 발견했다. 대치란 사실을 발견했다. 하면 요거 자체도 앞에가 연구에 대한 결과잖아. 그럼 이거는 주제문일 겁니다. 그렇죠? 연구에 대한 결과잖아. 그들은 발견했다. 이 사실을. 써주시고. 그럼 뭐가 주제인데? 작가들이. 근데 어떤 작가들이야? 이러면 수식어들은 괄호 잘 쳐야 돼. 그 다음에 동사까지. 동사 어디 있는지 봐야 돼.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이야? 매우 언급한 작가들인데 사회적 역할을 언급하는 작가, 그들의 일생의 이야기에서까지 괄호 닫아야지. 왜? 동사가 lived 여기 있잖아. 주어는 작가들이야. 작가들이
살았어. 평균 얼마나 살았어? 5년 정도 더 길게 살았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반대 개념 나와도 주제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뭐야? 자기가 사회적 역할,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에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도 사회적 역할을 언급했던 사람들이 5년 이상 더 살았대. 이 글의 소재는 뭐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을 언급했던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죠. 윤성이 체크했어? 빨리 체크해. 그죠?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여러분, 이게 반대 개념이거든? 왜 반대 개념은 요거잖아, 빨간색.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A, vs, B 이렇게 나오면은 반대 개념이 나오잖아? 둘 중 하나는 주제야. 여튼 A가 주제거나 B가 주제야. 이 사람은 이걸 언급하는 사람이 언급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그치? 언급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어? 됐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질문이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및 해결책이 당연히 해결책, 이런 문제만 제시하고 끝나는 글도 당연히 있겠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얘가 주제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써? 방법이죠. Y가 나왔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Y는 뭐야? 이유. 왜니까 이유겠죠. Y는. when이면 뭐겠어? 윤성아 뭐야? when이면 뭐야? 고개 숙이고 있으라고 한 거 아니야. 자꾸 들어야 돼 너. 자, how는 방법이고 when은 시기야, 시기. where이면 뭐야? 장소겠고. 그렇지. what이면 무엇, 어떤 거, who면 누가 그랬는지. how는 방법이야. why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이게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 자, 부모님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포켓머니가 용돈인데 용돈을 어떻게 소개를 해줘야 될까? 어떻게 도입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니까 방법이야. 소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용돈을 소개시켜주는 방법. 여러분들의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뭐 해라? 왜 너의 아이들이 그 포켓몬이 용돈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용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이에게 분명하게 해라 이거죠. 윤성이 썼어? 필기하면서 해. 됐어요?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제에 관련된 혹은 부연 설명에 관련된 지금 정보가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 집에서 따로 정리를 해. 알았지? 정리한 거를 나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름대로 뭐 A4 용지나 그죠?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좀 적어서 간추려서 쓰는 것도 괜찮아. 알았지? 포괄적인 게 뭘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 있잖아. 포괄적인 게 이게 뭔지 이해 못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다 하나씩 빼지 말고 다 꼼꼼하게 찾아서 이해해서 넘어가야 돼. 지금 이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미 없어. 지금 하는 수업이. 알았지? 이해까지가 하고 하는 게 중요해.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 했어. 자, 글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니네 어차피 좀 중일고지 니네 저거 써야 돼. 수행평가에서 이거 잘 쓸 거고 수행평가에서 이거 글 쓰는 거 써야 되거든요. 이거 수행평가 때 도움 많이 받을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그냥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어에서도 글 쓸 때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어떤 글 쓸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 좋아요. 처음에 도입부분 있죠. 도입 부분. 많은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도입 부분이야. 그런데 내 생각은 이거야. 그지? 이게 주제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니네 나중에 수행평가할 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대신 주제랑 어떤 내용 쓸지만 알아서 가져와. 니네 이거 영작해야 되거든 아마. 아마 중1고에서 항상 그거 했어. 내 꿈이랑 관련된 어떤 영작 이런 것들 할 거거든 분명히. 그러면 요새 물론 팝하고도 좋지만 팝하고 돌리기 전에 먼저 나한테 선생님 이렇게 쓸 건데 왜냐면 니네 본문 외워야 되거든. 영어를 외워야 되는데 진짜 팝하고 알려주는 건 되게 뭐라죠? 엄청 어렵게 써놨어. 다 외워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외울 거야? 그지? 쉽게 쓰는 방법을 조금 팁을 줄 테니까 대신 주제랑 이런 거 먼저 알아서 나한테 얘기해봐. 자, 그래서 뭐야? Although some people prefer A, 어떤 사람들이 A를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I prefer B. 난 B라는 걸 선호한다. There are three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내가 생각하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First one is blah blah. Because blah blah. 이유까지. 첫 번째 이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 두 번째 이유, second. 두 번째 이유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 하고 마무리까지 해주면 좋겠죠. 마무리 글이 없는데 마무리까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I prefer A, therefore I prefer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B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죠.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를 보는 게 좋고 우리는 이 녹색이라고 친 이 주제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 전체에서 서포팅 아이디어는 중요하지 않아. 덜 중요해. 알겠니? 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글을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써준 거거든요. 그쵸? 이게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글이 하나의 문법,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문제에서 보던 항상 그 영어 문장이야. 읽어보면 알 거야. 근데 이 글은 사실 이렇게 쪼개서 나눠진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처음에 도입부 얘기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 일기를 쓰지만 오래지 않아 포기한다. 얘들아 질문, 소재 찾아봐. 여기서 뭐야? 소재가 뭔 것 같아? 아까 말했지. 키워드 하나 잡아봐. 키워드 뭐야 그게? 도입부에서. 일기죠. 다이어리. 키버드 다이어리 자체가 일기를 쓰다야. 써놔. 윤성아 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체크해. 키버드 다이어리가 지금 소재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소재는 초반에 아무리 이게 도입부여도 나와. 무조건 나와야 돼. 그치? 이건 분명히 일기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일기를 씁니다. 어릴 때.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죠. 오래전에. 자, 그 얘기고. 자, 그러나 나오면서 바로 주제 얘기하죠. 이게 도입부 통념이고요. 주제죠. 아까 말했던 표현 중에 뭐였어? 그러나 때문에 주제문이긴 하죠. 자, 이거는 그러나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 Many benefits 밑줄. 이건 포괄적 어휘. 뭐래? 다이어리를 쓴다는 건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점들이 있다야. 오케이. 되게 포괄적인 어휘지. 그리고 근데 첫 번째,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더 좋은 글쓰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좋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자의 이유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글이라고 하는 게. 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미니 테스트라고 해서 해오는 건데 우리 언제 보죠? 목요일 날 보죠. 다는 시키지 않을게. 4, 5, 6번만 해오면 되는데 4, 5, 6번 할 때 자 위에다 쓰세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도 다 해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 단어나 이런 글 전체를 읽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단어를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어느 정도 궤도 올라서부터는 하면 안 되지만 일단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어려울 때는 단어 찾기, 찾아서 쓰기 이렇게 쓰십시오. 단어 찾아서 쓰기.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 아까 뭐야 니네 팝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그거 뭐야? 팝하고 맞아? 사진 찍어서 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팝하고가 알려주잖아. 그렇게 쓰지 마. 그건 도움이 안 돼. 스펠링을 직접 찾아보세요. 사전으로. 그럼 거기에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팝하고는 그냥 뇌 빼고 알려준다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사전으로 전자사전이나 이렇게 네이버 사전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뭐로 찾지 말고 팝하고로 찾지 마. 팝하고는 품사도 안 알려줘. 심지어 이게 명산지, 형산지, 부산지도 안 알려줘. 어떤 뜻이 있는지도 안 알려줘. 그냥 단어를 찾아보고 그냥 대충 읽어보기라도 해. 읽으면서 자주 노출되면 단어가 외워주는 거거든. 자주 노출되어야 돼. 기본적으로 단어 외우는 방법은. 독해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단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야. 단어 자체, 우리 독해 자체가 사실 모든 단어 시험이거든.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는 거 지금 우리 해석하면서 계속 단어 시험을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단어 시험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 이게 자주 반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독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단어 제끼고 넘기고 가면 의미가 없어. 다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근데 팝하고는 그럴 틈을 안 준다고. 여지를 안 준다고. 사전으로 찾으려고 하세요. 알았지? 찾고 찾았어. 예를 들면 얘들아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 있어? 프루프 몰라. 그럼 뭐해? 빨리 찾아봐. 단어 찾았어. 찾았더니 뭐라고 나와? 자, 증거라고 써. 증거라고 쓰세요.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찾는 건 할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찾아. 다 찾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고 자,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하고 문제 풀기 하시고 당연히. 근데 가급적이면 문법을 가지고 주어 동사 찾고 괄호 치는 거 수식어들 괄호 칠 줄 알아야 되고, 그지? 그래서 얘가 이거 한다. 근데 뭐만 채로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발. 응? 이건 하셔야 돼요. 알았지? 익숙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체크하고 수식어 고를 줄 알면 문법 문제 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품사 모르는 것도 안 돼. 품사도 아까 단어 찾을 때 품사가 이해해야 돼.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알아야 돼. 됐어? 됐어? 그다음에 세 번째 채점해. 그리고 왜 틀렸는지 확인할 것. 그치? 그리고 나름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것까지 하면 완벽해. 알았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자, 요 1, 2, 3번을 하고 나서 이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저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그 즉시 바로 질문해도 돼.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사진 찍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표시해두기. 그 다음 시간에 확인할 예정이죠. 확인할 거니까 표시를 제발 해도 별표 쳐놓거나 빡빡빡 아니면 뭐 접어놔도 괜찮아. 아니면 여기 옆에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꽂아놔도 되고. 어떻게든 해와봐. 알았지? 이거는 지금 모든 제가 숙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 오르기 전까지는. 알겠니? 그래서 많이 안 줄게. 6번까지만 줄게. 알았지? 주제문 고르래. 근데 주제문만 달랑 고르지 마시고 해석해봐. 해석기 연습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단어 찾은 걸 토대로 해석도 해보면서 자주 노출되면 그만큼 잘 외워져. 단어짝으로만 외우는 것도 물론 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독해하면서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좋습니다. 효율적이야 이게 훨씬 더. 자, 넘어가고. 자, 오케이. 뒤에 여기 주제문이 없는 경우들은 다음 시간에 좀 할 거고요. 넘어가셔서 24페이지 별표 암기 24페이지 암기입니다. 요거 지금 이거 주제에 나왔을 때 선택지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지? 자, 그리고 여기다 써. 영어는 처음이 중요. 우리말은 자, 나중이 중요.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말은 중요한 게 뒤에 잘 나와. 왜 서술어가 뒤에 있어? 서술어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사람을 돕는다가 중요한 거지. 근데 얘가 사람을 죽였다가 중요한 거지. 이건 그 한 단어 차이로 되게 크잖아. 근데 그 말이 맨 뒤에가 있단 말이야. 영어는. 우리나라 말은. 반면에 영어는 주어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서술어가. 그러니까 앞에 중요한 정보가 다 몰려 있어. 그래서 영어식 이것도 보면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볼드체로 돼 있거든. 시커멓게 돼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 말은 다 뒤에 뭐 있어? 뒤에 붙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근데 영어는 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정보가 진짜 중요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중에서 시험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이걸 한 문장 통으로 줄 수도 있어. 해석해봐 라고 시킬 수도 있어. 한 문장 통으로 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요것만 단어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요거 통으로 줄 겁니다. 알았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외워와야 돼. 암기해야 돼.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자, 설명 굳이 할 거 있으면은 볼게. 뭐 difficulty, limitation, 한계 이런 것들은 쉽고, 그쵸? 영향은 요거 써. 이 펜 밑에도 있긴 하지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진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 임팩트, 이펙트,
influence 다 영향이란 뜻이고요. of A on B 쓰세요.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끊어서 하시면 좋은데, 해석 뭐냐면 이거 어차피 oven은 뭐뭐의란 뜻이잖아. 이거 여긴 쉬워. A의 효과. A의 효과야. 임팩트나 이펙트나 인플루언스나 다 A의 효과인데 요 on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B에 미치는. 뭐뭐에 미치는 이란 뜻이야. 뭐뭐에 미치는, 뭐뭐에 미치는 이란 뜻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B에 미치는. 됐어요? 뭐뭐에 미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B에 미치는. 그래서 on을 찾는 것도 너무 좋아. 임팩트 이런 애들. 지금 다 보니까 on 이렇게 썼지, 그지? 이게 뭐뭐에 미치는 이란 말로 해석을 해줘야 그래야 말이 딱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 해볼게. 소음의 자, 이 효과야. 뭐에 미치는? 여러분들의 학문적인 어떤 성과에 미치는. 그러니까 소음이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문 수준, 학문을 지금 성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 녹고 있는 얼음의 효과야. 뭐에 미치는? 해양 생물의 다양성에 미치는. 우리가 오가닉, 유기농 물건들, 식품들을 구매하는 것의 효과죠. 뭐에 미치는? 농부들에게 미치는. 다 키워드야. 그다음에 건강하지 않는 먹는 습관의 효과죠. 뭐에 미치는? 여러분들의 신체에 미치는. 뭐뭐에 미치는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머릿속에 이해가 돼. 알았지? significance, 중요성이라는 단어로 진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둬. 밑에 위에 1번, 1번, 3번 나 사실 너무 쉬운 애들이니까. 근데 significance는 중요성이란 뜻이야. 외워둬. 알았지? 여기서 이런 콜테스, 뭐 예의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다 모르면 다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봐야 돼.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 way 둘 다, how 둘 다 뭐야? 방법이야. 이거 하는 방법, 이거 하는 방법. 결국 뭐뭐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 이거는 factors는 요소들이죠. 요소들. 이렇게 하는 요소들. 자, cause 아까 말했죠. 원인이니까. comparison은 비교. contrast 대조적인 측면. 문화적인 다양성의 대조적인 측면. 뭐뭐의야 다 뭐뭐의라고 해석하시면 돼. 이것에 이거. 이것도 쉽죠? 이거는 자, 이것의 장점들. 이것의 장점들. 이것의 단점들. 이것의 사이드 이펙트. 얘들아, 이거는 부작용이란 뜻이야. 반대말로 메인 이펙트가 있거든요. 이게 주작용이죠. 주작용.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작용인데, 우리가 기대한, 그냥 쓸게. 기대한 효과. 그러니까 이 약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건 우리가 기대한 효과지. 근데 이걸 먹였더니 뭐 따르게 돼. 이거 왜 이런 게 나오지? 예상치 못한 작용이야. 이게 예상치 못한 효과야. 그래서 100% 안 좋은 거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대부분 마이너스하긴 해요. 대부분 마이너스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해.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립의 이야기도 있어. 예상치 못한 것들이니까 부작용인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좋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요새 친환경 재생 가능한 에너지 써? 요새 재생 가능한이란 말 자체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재생 가능한 에너지 친환경. 그래서 뭐 수력, 풍력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 말하는 거야. 그런 걸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 그게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해됐니? 뭐뭐의 특성. 야, 캐릭터리스틱스 모르면 안 돼. 특성이야. 뭐뭐에 대한 지식. 뭐뭐에 대한 쓸모, 유용함 이런 명사겠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일단 저 다 넣어줘야 돼서 잠깐만.
시간이 많이 짧을 수 있겠지만 요거 이거 뜻만 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 뜻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시험 보려고 노력해. 대신에 내가 영어를 읽고 뜻을 외워야지 순서로 안 외워진다. 다시 어떻게 하라고? due to, 그다음에 invention, 발명, 라이트범, 전구, expose 외우면서 가야 된다고. 영어로 읽고 뜻을 외워야 돼. 그래야 순서를 좀 덜 외워. 이거 아니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때문에 발명, 전구, 노출 이렇게 하면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외우게 돼요. 사람인지라. 알았지? 그래서 영어로 읽고 뜻을 얘기하려고 해.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순서를 외울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거꾸로도 해보고 눈에 탁 했을 때 걸리는 단어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순서를 덜 외울 거고. 자, 두 번째 이렇게 시험 보면 그 시험 보라고 했었지, 그지? 두 번째 뭐 해야 돼? 만약에 틀리거나 한 2초 정도 이상 고민을 한다 싶으면 틀린 거야. 0.1초 만에 나와야 돼 사실. 그렇게 안 하면 해석 독해 때 못 써먹어. 내가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게 지금 저거거든. 니네 이거 교재 뒤에 나오는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 그러니까 요 단어들이라도 미리 외우고 거기서 만약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찾아서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게 뭐 한 몇 개야? 한 32, 40 대충 50, 60, 70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100개 정도 돼. 근데 기본 단어들도 많이 해서 보면 알 거야. 뭐 사이클 뭐야 이거, 주기, 딜레이, 지연시키다 뭐 이런 애들 prefer, 선호하기 다 썼어. 그래서 많아 보이지만 아는 단어들이 많을 거야. 모르는 단어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래서 처음에 그거부터 해도 돼. 내가 아는 단어를 먼저 빼놓고 해도 돼. 모르는 단어끼리만 외워도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영어랑 뜻이랑 같이 시험을 보고 순서대로 좀 먼저 해봐. 쭉 해보고, 자, 말했던 것처럼 틀리거나 2초 만에 답이 안 나오는 거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 다시 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반복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틀렸네? 다시 해보자. 틀렸네?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렇게 하고 거꾸로도 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반복했는데도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죽어도 안 외워져. 그건 모두가 똑같아.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안 외워지는 건 아니야. 이상하게 나는 이 단어가 쉽게 외워지는데 어떻게 이 친구는 이게 안 외워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험 다시 한번 보시고. 알겠니? 단어 뜻까지 확실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숙제. 당연히 오늘 하는 거 복습해 오셔야 되고요. 오늘 하는 거 복습하시고 공부 따로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의미 없어. 내가 질문을 막 했는데 답을 못 하면 안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단어 암기. 자, 종이 줬죠? 그죠? 뜻만 볼 거야. 뜻만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쉬워. 알았지? 스펠링도 아니고. 자, 그거 당연히 해오시고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내가 어디 풀어오라 했었지? 어디 외우라 했었지? 여기 17페이지에 1, 2, 3, 17페이지에 4, 5, 6번이네요. 당연히 해석 다 해오시고 모르는 단어 찾으시고 아까 내가 써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왜 이게 답인지도 확인도 해보시고. 알겠니? 그렇게 해오시고, 지금 오늘 숙제는 사실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준 겁니다. 단어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외워. 오기 직전에 딱 외우는 건 의미 없어. 또 금방 까먹을 거거든. 100%. 오랜 기간을 줘야 돼. 오늘부터 가서 단어 빡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 알았지? 고생했습니다.